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풍수 직원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김두기의 국운풍수입니다. 이 김두기의 이 국운풍수를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풍수를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한테 풍수가 왜곡되고 또 국민들에게 이런 엉터리 풍수가 나가게 되면 많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특히 국운풍수라고 그랬으면 국운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운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풍수지리학은 미래 예측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운풍수라 그러면은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국운풍수 해놓고는 보면은 풍수가 하나도 맞질 않아요. 풍수의 근원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그 칼럼을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풍수가 왜곡되고 풍수를 미신으로 보고 이 위대한 풍수를 가지고 국민들이 미신으로 취급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요 조선일보 2018년 8월 11일 토요일자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이 주제가 뭐냐면요, 여의도 떠나 영등포로 당사 옮긴 한국당 2년 뒤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겁니다. 주제가. 이 사람 칼럼 주제가. 여기서 제가 다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점을 본다. 사주가 가장 많이 활용되지만 풍수나 주역도 점치는 수단이다. 점치는 목적은 특정 문제, 출마, 사업, 승진, 합격을 앞두고 길흉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이란 알 수가 없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지적이 나왔어요. 뭐냐면요, 이 사람은 정말 뭐가 뭔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점치는 것이 길흉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으면은, 예측하고자 한다고 했으니까 점을 보는 건데, 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까? 이 운명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신이 몰라요. 왜냐? 이 연월일실 사주팔자를 풀어봐야 그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80%까지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 길흉을 예측하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측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야죠. 왜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운명이라는 놈이 자리한다. 잔인한 놈이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놈은 인간보다 더 상상력이 뛰어나 바람과 같아 어디로 갈 줄 모른다. 그 운명을 엿보려는 행위가 점이다. 미신이 분명하다. 하하, 이거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죠. 자, 사람마다 각자 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죠. 그건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이 풍수학이나 점을 본다든가 그 명리학업 사주를 풀어서 보는 것은 미래를 정해져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신이라니요, 모든 것에는 원인과 과정과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또 기업이 되어가는 모습, 흥하고 망할 때, 여러분들이 잘되고 잘못될 때,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이지, 모든 것에는 어떤 원인과 과정과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이다 말입니다. 운명은 과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친구는 잘되고 어떤 친구는 잘못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다 말입니다. 이 나라도 잘될 때 있고 잘못될 때 있고 이런 것도 다 운명이에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과학이다 말입니다.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이게 미신이 분명하다? 이거는 정말 형편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풍수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걸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풍수나 어떤 명리학이라든가 운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미신이래. 그 칼럼 보니까 정말 미신이라고 나왔던데? 더구나 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그래도 이 조선일보에 나오는 거는 거의 정확성이 있다고 보는데, 조선일보에 나왔대. 이렇게 말하면은요, 거의 사람들이 듣습니다. 신문에 나올 정도면은요, 더더구나 이게 뭐 학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2주에 한 번씩 칼럼을 나올 정도면은 우리 국민이 이 사람을 믿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내보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쓴단 말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대로 공부해서 하든가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영등포 우성빌딩으로 당사를 옮겼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참담한 심정으로 여의도를 떠나나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고토 회복을 다짐하였다. 그에게 때는 무엇일까? 2년 후인 2020년 4월 총선에서 한국당이 건재 여부일 것이다. 새로 이전한 우성빌딩 당사와 한국당의 운명을 풍수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나쁘다고 말하고자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풍수 이론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이게 이렇다는 것도 아니고 저렇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 이러냐 이거죠. 그 한국당에 이전한 우성빌딩이 풍수적으로 뭐 어떻다, 길지다, 흉지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뭔 말이냐 말은 나쁘다고 말하고자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풍수 이론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정말. 자, 또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다른 정당 당사도 같은 운명이다. 국회의사당이 애당초 여의도 자리에 한 것이 잘못이다. 국회의사당이 독립변수라면 각 당사는 종속변수다. 땅을 보는 두 가지 요소가 산과 물이다. 이 말도 그렇죠. 이 국회의사당이 독립변수다. 변수라면 각 땅은 종속변수다. 땅을 보는 두 가지 요소가 산과 물이다.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저도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 풍수의 근원,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쓰는 거거든요. 산이 크고 물이 작은 것을 독양이라 하고 산이 작고 물이 큰 것을 도금이라 한다. 명산론, 여의도는 도금의 땅이다. 음기가 강하다는 소문이 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아니 여의도가 이 국회의사당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사당이 왜 흉터인지 아십니까? 국회의사당은요 이 형상이 작아서 흉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풍수지리학은 형상과 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형상. 그래서 몇 자리든 집터든 그 주변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긴 형상인가? 여기에 명당터가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이 형상이 작은 것은 작은 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땅이기 때문에 이 성격이 급하게 태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로 태어나요. 급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 형상에 따라서 사람의 그런 그렇게 운명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여의도라는 땅은 조그만 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형상에서 대국가적인 회의 장소로는
못마땅한 겁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의도라는 것은 작은 형상이기 때문에 이 국회라는 게 뭡니까? 나란 일을 하는 거예요. 나란 일. 그러면 나란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대범한 생각도 해야 되고 어떤 큰 걸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작은 땅에서 하기 때문에 작은 것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만 위한 정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만 들어가면 다 나만 위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따질 게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사당을 빨리 나와야 돼요. 그 여의도에서. 그러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흉터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좌청룡 우베코가 있나 뭐가 있어요? 화목할 것도 없고 이 뒤를 받쳐주는 현무도 없고 풍수학적으로는요 이 한강물이 국회로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재물은 들어가요. 재물은 들어가는데 다 각자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지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국회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국회의사당은요 이 조그만 섬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흉터라기보다는 정말 흉터는 맞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형상에 따라서 풍수라는 건 형상과 기를 활용하는 건데 이런 근원적인 걸 모르니까 무슨 독양이니 도금이니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얼마나 이 국민들이 헷갈리냐 이겁니다. 그럼 박민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누구 말을 듣느냐? 조선일보에 나온 사람 말을 듣습니다. 왜? 이런 조선일보라는 데 기고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교수 아닙니까? 박민찬이는 개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계속 쓰니까 제 말보다는 이런 사람 말을 듣는단 말입니다. 자, 또 끝에 있습니다. 끝에 뭐냐면 국회가 반듯한 곳에 자리하면 당사들도 반듯해져 100년 정당이 나올 수 있다. 이거 말이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요. 풍수학이라는 것은 그 양택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느냐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택에서 하는 것은 국회는 나란 일을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 얘기하는 것이고 이 당사는 그 당이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원리가 달라요.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그 당사라는 것은 각 당이 그 터에 따라서 양택의 터에 따라서 길과 흉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명당이면 명당만큼 발전하는 겁니다. 흉당이면 흉당만큼 또 한국당이 망하는 거고요. 누구나가 이 지각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명당이면 각 당사도 100년 정당이 된다? 이게 말이 또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풍수라면 정말 곤란하죠. 제가 조선일보를 또 한번 충고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선일보라는 곳에서 이런 사람의 칼럼을 계속 쓰다 보면요 조선일보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 말을 듣지 제 박민찬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말을 듣고 어떤 행위를 했다. 기업이 이 사람한테 풍수를 의뢰해가지고 했다. 다행히도 잘해주면 다행이지만 이게 잘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요 잘못할 확률은 90%가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기업이 망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풍수가가 책임이에요. 조선일보에 기고를 하다 보니까 가령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을 불러다가 자문을 받았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 사람 책임이지만 조선일보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분명히 잘 알고 조선일보에서 해야지. 이거 지금 제가 전에도 또 얘기했지만 그 전에 200만 독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110만이라고 그러는데요. 200만 독자가 보는 이런 언론사가 가장 중요한 흥망성쇠를 말하는 풍수지리학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게 되면 언론사 책임 있는 거 분명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충고할게요. 조선일보에 제가 1년만 칼럼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명예를 걸고, 제 명예가 아무것도 없지만 자연의 명예를 걸고 제가 하겠어요. 김두규 이 칼럼 쓰는 사람 정말 저에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함부로 한 말에 대한. 조선일보도 정말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고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